네, 이번에는 조건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새로 배운 것도 if, else, if, 뭐 else 뭐 이런 것도 있고요. 함수는 뭐 input이라는 함수를 써보도록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강의 끝날 때쯤에는 이렇게 사용자한테 입력을 받아서 학점 계산을 하는 그런 간단한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새 스크립트 또 하나 열고요. 저장해서 또 이번에는 if 테스트. if도 마찬가지로 if와 and가 이렇게 있어야 되고요. 예, 그 가운데 이렇게 어떤 작업을 진행할 것이 어떤 조건에 맞으면 작업을 진행할 것인지에 대한 정의를 해주는 것입니다. 여기에 그리고 if에는 그 조건문을 적어주고요. 그래서 먼저 진행해 볼 것은 어떤 a라는 값이 있는데 a가 뭐 1이라고 했을 때 a가 1이면 디스플레이 함수도 새로 배운 거구나. 예, 여기 이거 disp. 그래서 디스플레이의 약자인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a는 1입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지금 조건문에 는이 하나만 있잖아요. 왜 두 개가 들어갔냐고 하면 이거는 조건을 나타내주는 이꼴 표시예요. a는 1 하면 a는 a에다가 1을 저장시켜라 하는 뜻이잖아요. 그런데 이 표시는 a는 1이다 라고 하는 그런 부등호 표시를 나타내주는 표시고요. 그럴 때는 이 이꼴 표시를 두 개를 써줘야 돼요. 어떤 조건을 나타낼 때는. 그래서 a는 1이 아니다 라고 하면 이렇게 이런 표시가 있고요. 그리고 뭐 이런 표시도 있겠고 이런 표시도 있겠고. 네, 그렇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 꼴은 두 개를 써준다 라는 것이고요. 다시 돌아와서 a는 1이면 a는 1입니다 라는 것을 지금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a는 1입니다 라고 할 수가 있었는데 a가 1이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또 a는 1이 아닙니다 라고 말하고 싶은데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 else라는 것을 입력해주고, else가 그 밖에 라는 뜻이잖아요. else에서 a는 1이 아닙니다 라고 해주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는 뭐 2라고 놓고 조건을 또 하나 더 주고 싶은 거예요. 얘 결과로는 1도 아니고 0도 아닙니다. 그래서 일단 결과는 이 값이 나올 건데 일단 0을 받아주고 싶은 거예요. 그럴 때는 else if라는 게 있어요. else if에서 또 a는 0. disp a는 0입니다. a는 1도 아니고 0도 아닙니다. 그러면 다른 숫자 넣어보겠습니다. 1 넣었을 때는 a는 1입니다. 그 0일 때는 a는 0입니다. 나온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이제 포문을 넣어서 a가 만약에 이런 2, 3, 4, 5 또 1 놓고 0 놓고 이런 숫자가 있다고 할 때 이제 이 각각을 반복을 해주면서 이제 출력을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포문이 있어야겠죠. 포와 엔드가 있어줘야 되고, 그리고 이거는 한 칸 탭키로 구분을 지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이렇게 4칸을 꼭 띄워줘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꼭은 아니지만, 왜냐하면 보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이렇게 포문과 if문과 이렇게 반복이 되다 보면.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제 평생 동안 매틀랩만 하시지는 않을 거잖아요. 대부분 절반은 또 파이썬을 쓰시게 될 건데, 파이썬 같은 경우에는 이 조건문이나 반복문에 4칸을 띄워주지 않으면 에러가 나버려요. 그런데 평소에 이렇게 4칸 띄우지 않는 습관을 들고 있다가 파이썬을 접하게 되면 그걸로 시간을 엄청 잡아먹게 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안 도는 거지?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조건문과 반복문을 진행할 때에는 이렇게 4칸을 기본적으로 사이사이에 띄워줘야 된다. 그래야 남도 편하고 나도 편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하고 싶은, 다시 돌아서 얘를 이제 하나씩 받고 싶은 거예요. 그럴 때는 A에, 아니다, I는 1부터 1씩 증가해서 랭스. 지금 어떤 식으로 알고리즘을 진행하고 싶냐면, 이 길이만큼의 인덱스가 있잖아요. 얘는 A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그거를 한 칸씩 진행하면서 이 반복문에 집어넣고 다시 출력을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일 먼저 알아야 될 것은 이 A의 크기를 알고 싶은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써줬고요. 그래서 랭스는 A 하면 I의 어떤 값이 저장되게 되겠죠. 이 랭스만큼이니까 6이 저장되게 될 거예요. 최종 값으로.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가르쳐줘서 A의 I, 그러면 어떤 정수가 입력이 되게 되겠죠. 1부터 6까지. 여기도 I. 그래서 출력을 하면 아마 6번의 반복문이 나올 거예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I 첫 번째는 1이니까 1 여기 딱 if문에 들어가니까 첫 번째 I 걸리니까 여기 나온 거고, 두 번째는 2가 넣었으니까 이런 값이 나왔고, 세 번째는 이런 값 101은 101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응용하면 우리가 이제 학점 계산기를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좀 지우기 아까우니까 다른 걸로 하나 또 만들게요. 이건 조금 아깝네요. 그래서 if 성적 스코어. 그래서 처음에 할 것은 먼저 input이라는 함수를 이용할 거예요. 이때까지는 우리가 여기 그 M 파일에 지정을 해줬는데, 이제는 이 커맨드 창에서 직접 입력을 받아서 뭔가 실제 프로그램 같이 그렇게 해보고 싶은 거예요. 그럴 때 쓰는 것 중에 하나가 input이란 건데요. 그래서 어떻게 쓰냐면 스코어는 input, 그래서 대사를 입력을 한 거예요. 너의 성적은, 그러면 이렇게 점점점 나오고 우리가 이제 원하는 값을 입력을 해주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90점, 그러면 스코어가 90점으로 저장이 되게 되는 거죠. 이 값으로 우리는 학점 계산기를 만들 거예요. 그래서 그 조건이 90 이상 이렇게 있죠. 90 이상 A, 80 이상 B, 70 이상 C, 나머지 D. 그럼 써준 거 이제 if 스코어가 90 이상. 그리고 웬만한 부등호는 이 꺽쇠랑 꺽쇠 다음에 이제 이꼴을 써야 돼요. 반대로 쓰면 아마 에러가 날 것입니다. if 그리고 end, 그리고 if end문 칠 때는 그냥 if end 먼저 입력을 해준 다음에 그 다음에 안에 정해주는 게 좋아요. 뭐 이렇게 쓰다가 맨 마지막에 end 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if가 여러 개 겹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면 머리가 아프기 시작하면 되지. end를 내가 몇 개 썼는지. 그렇기 때문에 습관적으로 if end 혹은 for end는 기본적으로 딱딱딱 쌍을 맞춰가지고 처음에 입력해 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dsp
A S 스코어 80 B 아이고 S if죠. 스코어 치고 맨 마지막에는 SP 네 이렇게 하고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의 성적은 95점. A 나와야겠죠. 네, A 나왔고요. 한 번 더. 너의 성적은 85 B 70 C 40 에서 D 나왔고, 이렇게 간단하게 학점 계산기를 만들어 봤고요. 그러면 이번 시간은 이 정도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